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취미, 등산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옆에 이제 같이 오신 보호자분이 흔히 이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이렇게 아픈데 참고 운동하는 게 좋지 않아요. 고령, 오래된 다리 통증, 양쪽 다리 통증, 걷는 도중에 다리 저림이 있어서 앉았다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른신경외과의 강무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2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노화,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30, 40대보다는 당연히 50, 60대 이제 중년층 이상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증상이 대부분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러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유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300m, 400m 걸으시면 한 번씩 좀 앉아서 쉬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인성 파행성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신경인성이라는 거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이 파행성 보행을 의미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한글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협착에서 이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할 때는 허리에 이 커브, C자형 커브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만이 대부분 이렇게 좀 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뒤에 협착이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디스크 자체의 압력도 좀 낮아지기 때문에 뒤로 튀어나온 부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앉거나 눕는 자세에서는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파행성 보행이라는 거는 꼭 신경으로만, 협착에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이게 혈관성 파행성 보행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대표적인 정맥성 하지 통증에 해당하는 건데요. 혈관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정맥의 우열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 있을 때 증상이 좀 생긴다든지, 혹은 만약에 이제 정맥성 통증이 아니라 혈관이 좀 협착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에도 혈관성으로 파행성 보행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그 다리가 빨리 움직일 때 혈류량을 맞춰주지 못해서 필요로 한 혈류량보다 공급되는 혈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됐다가 꼭 앉아서 쉬지 않더라도 그냥 서서 쉬면은 증세가 좀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혈관성 파행성 보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허리 문제로 오시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그 디스크라고 부르는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는 대부분 이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아까 몇 년 됐어요 이런 경우보다는 지난주부터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은 일직성 한쪽 다리만 아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협착증에서도 한쪽 다리만 불편하신 경우들도 많지만 양쪽으로 불편하신 경우들도 흔하거든요. 양쪽으로 불편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척추관 협착증의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 저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협착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4, 5번 또는 5번 엉치뼈 1번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의 바깥쪽 혹은 뒤쪽이 저리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엉덩이 통증은 고관절이 안 좋아서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엉덩이 통증은 그 신경에 의한 방사통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론은 고령, 오래된 다리 통증, 양쪽 다리 통증, 걷는 도중에 다리 저림이 있어서 앉았다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가 진단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퇴행성 변화, 노화 현상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현대의학으로는 노화 현상을 다시 거꾸로 젊어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연치유 개념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협착증에서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협착증 환자에서 한 20, 30%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협착증이 급성기가 있고 이제 만성기가 있거든요. 아예 통증이 깨끗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견딜 수 있어요 하는 정도가 이제 만성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크게 외상이 없었는데도 또는 무리한 일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통증이 좀 악화되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급성기로 보게 되는데, 치료의 목적을 그런 이제 급성기가 다시 이제 만성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잡게 되고, 협착 정도가 이제 경증인 분들, 중등인 분들, 또 이제 중증인 분들이 있을 텐데, 중증인 분들은 대부분 이제 통증이 심하게, 만성기에도 통증이 심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급성기를 겪고서라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사실 이제 재발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항상 걱정하게 되는데요.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고정을 하는 나사못 고정술과 내시경으로 요새 많이 하는 감압술,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을 텐데요. 둘 다 재수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사못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칸은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칸을 이제 고정하는 개념인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굉장히 광범위한 협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한 개 혹은 이제 두 개 정도의 그 활동을 많이 하는 관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남아있는 관절의 부담이 좀 커지는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또 10년이 경과했을 때 수술한 마디에 10에서 15% 정도가 그 옆에 분절이 협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수술의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뭐 10에서 15%가 무조건 다 재수술한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악화된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나사목 고정술의 재수술 위험성이고요. 내시경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내시경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현미경을 볼 때는 거의 이제 수직으로 내려다보고 조금 각도를 틀어서 대각선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내시경은 이 막대 자체를 눕히게 되면은 안쪽까지 이제 바라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도 감압을 충분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역시 이제 그 칸이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협착이 좀 디스크가 다르면서 주저앉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신경이 나가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지는 부분들을 또 초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그 칸에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서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사못 고정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허리가 한 칸, 디스크가 너무 약해져서 흔들거림이 있는 불안정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나사못 고정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그 불안정한 부분을 약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한 4단계 정도를 나눴을 때 1단계 정도의 불안정성이라고 한다면은 내시경 치료로도 충분히 꼭 고정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수술하는 게 이런 재수술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요. 수술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선택적으로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중증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재수술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당시의 치료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근에 1단계 환자분들에서 이런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꽤 고정까지 가지 않고도 환자분이 요통도 많이 남지 않고 다리 저림 내는 부분도 해소되는 좀 괜찮은 결과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수술하는 저에게도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취미, 등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옆에 이제 같이 오신 보호자분이 흔히 이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픈데 참고 운동하는 게 좋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계셨었는데, 이 통증이 악화되는 시기에 이제 급성기를 보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주로 좀 안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걷기 괜찮지 않나요? 척추에는 걷기가 좋다는데, 사실 이제 급성기에는 주사를 맞고 좀 먹는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나 견해치료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안정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등산이라는 게 뒷동네 뒷산만 가시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이제 길기 때문에 장시간 신경의 압력에 노출되다 보면은 좀 나아가고 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급성 악화를 좀 겪으실 가능성이 크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완치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또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라서 여든이 넘으셔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런 치료들을 조금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주사 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걱정보다는 이런 치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